예, 오늘 2022년 5월 22일, 예, 정치 산책, 69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정치 산책, 68번째 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정치 산책 69번째 강의를 해보겠는데, 정치 산책 앞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저의 생각을 또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검찰공화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인조 반정 쿠데타 후손과 영남의 군사 쿠데타의 합작이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권은 바로 이들 세력의 한 합작품이라는 것이죠. 충청, 공주 부여가 그 중심 세력이 되었고요. 그리고 충청의 기반이 이를 뜻받들고 있다. 그 중심에는 조나무기가 있고요. 지금 한국의 최고의 파당적 영수는 조나무기고 송시열이 재탄생한 것 같다는 것이죠. 송시열은 그 해동의 송자라고 이렇게 불려질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파당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해덕 사람이야. 충청북도 해덕 사람인데요. 이 송시열이 서인 그 노련의 영수인 것이죠. 인조 반정 이걸 쿠데타 세력인 서인의 노론과 그 후손과 일본 합방에 일본 기종령에 의해서 76인의 자기를 받은 후손과 조선 양반의 반기를 든 아전의 후손과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과 군사 쿠데타 세력들이 이 모두가 뭐냐면 지금 현재 적폐 세력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세력이 지금 이제 한국을 400년 동안 지금 현재 지배해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0년 동안 지배하고 있는 이 과정에 그들이 가장 뭐냐면은 나쁜 흔적을 남긴 것은 바로 민주를 퇴보시키고 우리가 인륜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윤리를 뭐냐면 파괴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아나키즘은 모두가 이제 소론인데요. 서인 중에서도 소론은 뭐냐면은 노론을 뭐냐면 경계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그 아나키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그 강남 학파라고 말하는 또 충청북도 제천 강원도 제천인가 제천 쪽에 우리가 그 양명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석영, 박열, 신채호, 안중근이 모두가 아나키즘의 후예로 바로 껴있는 시민들이고요. 그리고 임진왜란과 일제 식민지 시대의 독립운동가와 의병들이 진보 민주 껴있는 민주 시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조 후기부터 소위 말하는 진보 개혁 세력이라 말할 수 있는 세력들을 앞으로 발굴하고 앞으로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이들의 계보를 만들고 이들이 뭐냐면은 역사를 재평가 받아야만이 앞으로도 권력을 쟁취했을 때 명분을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고요. 자, 이들이 이제 과천면전이 이번 윤석열 5년이고요. 이들은 그들의 정체가 밝혀질까봐가 잔인한 정치적 보복을 해왔고 탄압 악마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그동안 역사를 환부 역사했던 자들이고 북인과 광해군을 몰아내고 명분이 명나라 황제를 왕으로 모시는 사대주의적이면서도 자국 조선의 임금을 자기와 같은 사대부 반열에 다를 바가 없다고 이렇게 명분을 삼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왕조 국가에서 개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이 말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정당성과 그 절차적인 도덕성과 정치적 베이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은 후예들은 항상 뭐냐면은 전전긍긍하면서
그 열등의식을 가지고 또 피해의식을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열등의식이죠. 우리 돌 김용호 선생님도 인조반정을 구테타로 보면 안 된다는 소리를 했는데, 그것은 아마 돌 김용호 선생님이 역사관의 공부가 다소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물론 돌 김용호 선생님은 천안의 명문가로서 그 김장생 김집의 그 후예들이죠. 예, 이 후손들이 문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광산 김씨입니다. 그래서 이 돌 김용호 선생님 인조반정 구태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은 극히 뭐냐면은 비판의 그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문중을 욕보이는 대학자의 의식 사상의 오판이라는 것이고, 광산 김씨는 동국 18인이 2명을 배출한 명문가답게 사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지난 400년을 통치했다는 것이죠. 검찰, 사법, 언론, 금융, 교수들이 모두 이들이 포위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들이 바로 그들의 후손인 것입니다. 지금 언론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금융개혁, 교수개혁, 이 모두가 뭐냐면 그들의 후예로서 이 한국의 민주화를 방해하는 공작새들인 것입니다. 이를 예고하기에 난 문재인 이낙연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 둘의 역사적 무지가 오늘날을 초래한 것이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수 소위 말하는 문재인 이낙연이 바로 이런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남겨진 사람들,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의로운 껴있는 민주신문으로 숙청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한동훈이는 법무부 장관이 돼서 행동대장이 될 것이다. 김건희는 살풀이를 하는 척하면서 즐길 것이고, 그야말로 악몽의 5년이 시작된 것이다. 이들은 인조반정 이후에 가짜 양반으로 이 시대의 반주체적, 반민주적, 반민족적, 반애국적, 반국가적 행동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인데, 그들의 후손이 바로 검찰과 사법의 정치 검사, 그 다음에 정치 검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모든 민주 진보 개혁 사람들은 일치 단결해야 할 것이다. 조국과 유시민도 이제 이 싸움에서 참여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도 이 암울한 역사의 윤석열 원인에 동참하고자 한다. 이들의 정치를 밝히기 위한 단체로서 이래길 선생의 한가람 연구소와 우리 황금문명 학술원이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처음에처럼 개혁국회의원과 개딸은 개혁을 부르짖는 딸들을 말하는 것이죠. 개딸과 진보 유튜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냐면은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인데,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제가 아침에 적었던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법무부 장관 조국의 인사청문회 도중에 한국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대검찰 쿠데타의 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심에 검찰총장 윤석열과 한동훈이 있다. 합법을 가장한 정치 보복의 서막이 시작된 것이다. 예, 살아있는 권력을 친다는 명목으로 100군데 이상의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 쿠데타의 본색이 드러난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초동의 검찰청 앞에는 조국 수호 촛불 행명이 2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이죠. 조국은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이고, 정경심 교수는 4년형을 받아 구속되어 있고, 딸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통보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제20대 대통령이 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이들 세력의 역사의식과 정신분석인데요. 이들은 한마디로 악마입니다. 이들은 역사의 주체성을 상실한 윤석열과 한동훈과 김건희가 적폐 세력과 손잡고 국민을 인지 조작한 대사건이라는 것이죠. 인지 조작한 대사건이라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역사 속에 다시 살아남은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자, 5년 만에 뭐냐면은 탄핵 다운 이후 5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그 배경에는 대통령 문재인과 최장수 4년 국무총리 이낙연의 정치 무지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들에 의해서 한국 민주가 망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 세력 이후 적폐들이 5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추종자가 부활하였고 좀 있으면 이명박이 사면될 것입니다. 그러면 적폐 세력의 완전한 부활입니다. 자, 이 완전한 부활이 되었다는 것은 조선 후기에 그 인조 반정 후에 그 노련의 후손과 그 다음에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 귀족령에 의해서 76명의 자기를 받았던 사람, 그리고 아전의 후예로서 일제시대 때 부역한 사람, 그리고 해방 이후에 군사 쿠데타 사람, 이 네 가지가 우리 한국의 기득권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깨어있는 시민과 일부 더불어민주당의 개혁파만 남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과 이낙연이다. 예. 저는 이 최종 책임자로서 문재인과 이낙연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는 책임 정치인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결과가 뭐냐면은 나빴기 때문에 문재인과 이낙연은 정치적 무지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한국 민주화의 오죽을 공개한다. 예,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는데 대통령 문재인, 국무총리 이낙연, 국회의장 박병석이, 행정자치부 장관 전해철이,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 이게 한국 민주화를 말아먹은 5대 적이다, 민주화의 오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비평해야 한국의 민주화가 바로 갑니다. 이번에는 비평이 아니라 비난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비난을 하겠다고 아예 대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문재인은 권력자로서 자질이 없고 이낙연은 토세력으로서 너무 탐욕적이다는 것이죠. 박병석은 기회주의자이고 전해철은 정치 철학이 없고 심상정은 가식적이라는 것이에요. 가식적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앞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 열망에 양김의 분열, 김대중과 김영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김대중의 가신그룹에서의 배신과 호남 토착 세력, 토 세력들의 분단과 작태와 이번 문재인 이낙연의 무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의 결과는 한국 민주화를 벼랑 끝에 서게 만들었고 적폐 세력들의 완전한 부활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를 바로 이해하는 사상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덕기 선생 정도가 알고 있고요. 진보민주 계열의 백규환 선생이 없으니 내라도 나서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골단 선생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명분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오늘의 적폐는 바로 역사성과 국가관과 민주관과 민족관이 없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 반성에 조선이 망하고 각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박은식이라든지 신채호 선생과 양명학자, 아나키즘 이런 운동가들이 독립운동가 사이에서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냉전과 함께 분단되었고 그 사이에 기독교 세력이 득세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역사의 혼돈 시기가 작금이고 이는 일제 부역한 자와 친일 청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 반대 세력에는 욕망이 극대화가 가능한 시기였고 이들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기득권 적폐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아는 지도자가 없으므로 이번에 망가진 것이다. 이는 진보 개혁의 몰락을 안겨준 것이다. 이 책임을 물어 민주화 오적을 처단하는 것이다. 이 냉정한 분별력과 판단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노예가 되고 개돼지로 몰아 붙입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참을 수가 없는 수모입니다. 그 수모를 인지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선각자입니다.
역사성과 국가 간, 민주 간, 민족 간을 다 갖춘 지도자입니다. 그 시작이 공식적으로 실현되고 성공한 것이 인조 반정이고 인조 쿠데타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서인의 노련 등장인 것입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적폐의 청산이다. 그 출발을 하고자 한다. 한국의 사상가로 제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야에 묻힌 힘없는 선비가 아니라 역사에 재등장하는 참 선비고자 합니다. 일갑자 2022년 기념으로 이제부터 한국 민주화를 설명하고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저의 마음을 제가 대변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골장 김태수 두 손으로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